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배수찬 작가의 분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그 20대 남성들이 왜 좀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핵심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젊으면 진보적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특히 20대 남성들의 어떤 투표 성향 변화라던가 또 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정치 성향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 문제, 또 저성장 시대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온라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복잡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죠. 일단 그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다 이 생각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 분석을 보면 2002년 노무현 후보 때 말고는 20대 남성들이 진보 후보를 막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2002년 대선 때 20대 남성들 한 62%가 노무현 후보 지지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좀 변동이 있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게 제 생각엔 2017년 대선 즈음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젠더 이슈가 확 떠오르면서 20대 남녀 간 표심이 확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젠더 이슈? 네, 그때 20대 남성 중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37%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보수 성향 후보들 표 다 합친 게 한 52% 정도 됐으니까요. 꽤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20대 남성은 당연히 진보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진 거죠. 그럼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 그 중심에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정함,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뭐랄까? 절박하다고 해야 하나? 아, 바로 그겁니다. 절박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정말 끊임없이 평가받고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네. 학력, 능력은 기본이고 외모, 집안 재력까지 다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정 자체가 좀 불공평하다, 아니면 누가 노력도 안 하고 이득을 본다, 이런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 이거보다는 기회의 공정성, 특히 그 과정이 공정한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른바 인국공 사태잖아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분들 정규직 전환 때 맞아요. 엄청 치열한 시험 경쟁 안 거치고 정규직 된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들 있잖아요. 네, 뭐 여정 할당제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젊은 남성들한테는 역차별이다, 혹은 여성 우대다, 즉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런 시각이 있군요. 네, 여기에 또 그 디지털 환경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죠. 1999년에 추고속 인터넷 쫙 깔리고 그 뒤로 스마트폰 다 쓰게 되면서 그렇죠. 온라인이 일상이 됐으니까. 네, 이들의 소통 방식이나 생각의 틀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만들고 때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 감정 같은 걸 확 키우는 공간이 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 사건들이 쭉 있었네요. 그 1999년에 군 가산점 폐지 논란 있었고 네, 그것도 컸죠. 2006년에는 왜 남자만 군대 가냐 헌법 수원도 있었고 2010년대 들어서는 그 일베 같은 커뮤니티 등장해서 특정 정치인 막 조롱하고 희화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2015년 이후로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커뮤니티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성별 갈등이 엄청 격해졌잖아요. 강남역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남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어떻게 보면 분노 같은 감정도 커진 거죠. 특히 일베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거나 페미니즘 이런 걸 약간 위선이다 이렇게 보면서 막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형성됐죠. 그러면서 일부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 패배감 같은 게 좀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했고요. 결국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딱 내놨을 때 그게 이런 정서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던 거고요.
아, 그 공약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군요.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정말 중요해 보여요. 뭐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박탈감, 불안감, 이것도 큰 요인인 것 같고, 또 기성세대, 특히 뭐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부를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회가 없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산 가격 막 오르는 거 보면서 소외감 느끼고 기성세대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저 레이스에 낄 수도 없구나. 이런 박탈감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성세대, 특히 뭐 개혁이니 진보니 외쳤던 쪽의 어떤 모순이나 위선 이런 걸 더 날카롭게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온라인 같은 데 보면 뭐 나라 팔아먹어도 처벌 안 받는데 너 같으면 안 팔겠냐? 이런 냉소적인 글들이나 아니면 독도 소유권을 선물 거래하면 떼돈 번다. 이런 식의 되게 극단적인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충격적이긴 하죠. 그 밑바닥에는 이제 공동체 가치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 그리고 능력주의 이게 유일한 생존 법칙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이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정치색이 변했다, 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 치열한 경쟁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러 경험들, 사회에 대한 불만들, 경제적인 박탈감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이들의 목소리를 그냥 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다, 반발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린 어떤 불안감, 좌절감 이런 정서를 좀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어요. 이해하려는 노력? 네. 온라인에서 막 싸우고 대립하는 걸 넘어서서 현실에서 좀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려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가 아마 듣는 분들께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공정함을 외치는 그 목소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 세대간 또 성별 간의 인식 차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간극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화해 나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